자,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울버햄튼이 주도권을 쥐면서 시종일관 파상 공세를 폈던 경기 내용과는 정반대로 델레알레의 PK골을 지킨 토트넘이 꾸역승을 해냈습니다. 1대0 토트넘의 승리입니다. 꾸역승, 강팀의 조건인데 이렇게 되면 토트넘은 강팀일까요? 와, 어찌됐든 현재 기준 2연승을 해낸 토트넘은 챔스권에 안착했습니다. 굉장히 다행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개막전에서 맨시티, 거한 맨시티를 잡은 데 이어서 분위기 좋게 나갑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홈입니다.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진행되었고요. 아무래도 시작 전부터 누누 더비로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7년 울버햄튼을 맡아서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켰던 누누 감독, 이제는 토트넘의 감독이 되어서 본인이 맡았던 팀을 상대하게 된 누누 산투 감독입니다. 물론 울버햄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죠. 4년 가까이 지휘했던 팀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번 시즌 울버햄튼에 부임한 포르투갈 출신이자 벤피카를 지휘했던 이 브루노 라즈 감독의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한 축구를, 공격 축구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울버햄튼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오늘 경기에서는 빠른 공격 전환과 직선전 공격을 통해서 공방을 주고받는 양팀 모두 재미있는 경기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 8분경에 델레알리가 이 레길론의 스루 패스를 받아가지고 영리하게 페널티 유도를 했습니다. 본인이 얻어낸 걸 직접 키커로 나서서 이 울버햄튼의 주제사 키퍼의 방향을 완전히 속여냈죠. 침착하게 오른쪽 구석으로 찔러 넣어가지고 토트넘의 1대0 리드를 지켰는데 이게 바로 결승골이 되었고 꾸역승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양팀이 기본적으로 모두 윙백과 윙포워드를 주로 활용한 빠른 공격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결국에는 경기의 균열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금은 발이 느린 양팀 센터백들의 뒷공간을 활용하려는 공격진들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눈에 띄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특히 울버햄튼의 인간 불도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다마 트라오레의 번뜩이 된 몇몇 장면들은 여러분도 보셨나요? 정말 대단합니다. 섬뜩할 정도의 스피드 아니었나요? 지난번 토트넘 1차전 때 그 맨시티의 화려한 공격, 잭 그릴리시와 스털링의 공격을 무참히 부숴버렸던 토트넘의 엄청난 수비수 우측 풀백 탕강가, 이 탕강가의 피지컬과 스피드를 그냥 어린애 마냥 그냥 무력하게 만들었던 아다마의 능력은 그야말로 감탄을 절로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이 드리블 원툴이죠. 돌파 실컷 하고서 부정확한 패스나 슈팅으로 기회를 꽤나 날렸던 이 울버햄튼의 트라우레였습니다. 울버햄튼은 어쨌든 이 아다마의 활약을 힘입어서 전반에만 슈팅을 8개 기록했고요. 같은 시간 슈팅 1개에 그쳤던 토트넘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전력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아쉬운 결과라고 평을 할 수밖에 없겠죠. 토트넘의 공격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울버햄튼의 사이스, 킬먼 이런 선수들의 뒷공간을 베르바인과 모우라가 끊임없이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베르바인은 대단한 드리블을 몇 차례 선보였는데 역시나 아다마처럼 마지막 패스나 이 골 결정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두 감독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했는지 전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보시다시피 지난 맨체스터 시티전 선발 라인업인 4-2-3-1 요걸 이제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분위기를 쭉쭉 이어나가길 바라는 누누 산투 감독의 마음이 절실하게 녹아들어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기 준비를 위해서 지난 주중 펼쳐진 컨퍼런스 리그의 경우에는 로테이션 멤버를 가동했었던 토트넘입니다. 골키퍼를 보게 되면 요리스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요리스의 경우는 이 경기를 출전하게 되면서 리그에서만 300경기 출전이니까 이게 클럽 레코드라고 합니다. 전성기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선방 능력과 함께 꾸준히 그런 폼을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선수입니다. 자, 수비진에는 지난 맨시티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탕강가와 레길론이 풀백으로 나왔고요. 역시나 우리가 불안하다곤 하지만 산체스 다이어 이런 콤비들이 나왔고 또 삼선은 올리버 스킵과 호이비에르가 나왔습니다. 특히 스킵은 이렇게 되면 누누 체제에서는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임대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모처럼 이제 선발 기회를 계속 부여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전력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스킵은 좀 아쉬웠어요. 실제로 토트넘이 호이비에르를 도와줄 강력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했는데 스킵이 그 역할을 해준다면 정말 올 시즌 토트넘에는 큰 전력 상승의 요인이 되겠죠.
이 선은 역시나 베르바인과 델레알리 그리고 루카스 모우라가 나왔고 오늘도 손톱. 지난 경기 맨시티전에서 엄청난 결승골을 기록했던 토트넘의 주인공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해리 케인은 벤치 명단에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울버햄튼은 3-4-3 백스리를 들고 나왔고요. 울버햄튼은 3백이긴 하지만 윙백들이 그저 내려앉아가지고 5백을 구현하기보다는 공격적인 전술을 가져가면서 팀 압박의 강도라던가 혹은 선수들 간의 간격이 촘촘한 부분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백스리는 사이스, 코너코디, 그리고 킬먼이 나왔고 중원은 마르칼, 무티뉴, 네베스 그리고 세메드가 출전했습니다. 공격진을 보시게 되면 역시나 울버햄튼의 에이스 이 아다마 트라우레가 왼쪽 포워드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영입한 트링캉 드디어 두 개의 골절상에서 돌아온 이 라울 히메네스가 최전방을 지켰습니다. 역시 울버햄튼은 아다마 트라우레였습니다. 답답한 상황에서도 개인 능력을 통해서 사이드에 끊임없이 균열을 야기했고요. 드리블 능력만큼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수비수 2명 그러니까 산체스와 탕강가 2명이 붙어도 힘겨울 정도로 이 아다마의 파괴력이란 건 엄청났습니다. 왜 이 선수를 유럽의 많은 팀들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토트넘 또한 비드를 넣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준 아다마의 경기력이었습니다. 다만 결정력에서 이거 보완이 좀만 된다면 좋을 텐데 오늘도 완벽한 기회를 놓쳤잖아요. 물론 요리스 키퍼가 잘 막은 것도 있겠지만 그게 참 아쉽죠. 다른 능력만큼은 스피드, 피지컬 이런 등등이 너무나 완벽한 아다마잖아요. 분명 탑 클래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오늘의 경기 대단했던 아다마 트라오레의 활약상이었습니다. 늘 주목을 받는 잉글랜드의 주장이자 그리고 토트넘의 왕 우리의 해리 케인은 오늘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간혹 사이드로 공이 빠질 때 오늘 경기에서 카메라가 케인, 그러니까 몸을 풀고 있는 케인의 모습을 비춰줄 때는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늘 토트넘의 최전방에서 맹활약하는 케인의 모습이 아니라 벤치 멤버로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색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케인의 존재가 좀 그립긴 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리를 지키면서 공을 뿌려주고 이런 몸싸움을 하는 케인의 능력만큼은 가히 압도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70분에 손흥민 선수와 교체 들어온 해리 케인은 1대의 찬스가 있었지만 놓쳤고요. 맹활약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톱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직까지 케인의 이적 상황은 오리무중입니다. 물론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굳이 팔 이유가 없지만 혹시 모르죠. 맨시티가 레비 회장이 요구한 금액을 과감히 지불한다면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 모두를 차지했던 월클 스트라이커 케인의 거치는 끝까지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트넘은 한국 시간으로 정확히 일주일 뒤인 29일 일요일 밤 10시에 시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좋죠. 와포드를 만나게 되는 토트넘인데 강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오늘 경기가 분명히 재밌긴 했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답답한 모습도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슈팅 숫자만 봐도 울버햄튼은 20개를 훨씬 넘게 때렸는데 토트넘은 10개 미만이었어요. 거의 3배가 넘죠. 토트넘은 전반적으로 빌드업이 실종되었고 패스 미스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다마의 엄청난 능력도 있겠지만 전술 상성상 약점을 노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숙제를 많이 안긴 이 울버햄튼전이 아닌가 싶었고 누누 감독이 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 라커룸으로 돌아가서 많은 생각에 잠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들리는 소식으로 햄스트링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대퇴부 쪽에 테이핑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 날카로운 슈팅 몇 차례가 있긴 했지만 우리가 알던 엄청난 손흥민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부디 별일이 없길 바라겠고요. 다음 경기에서는 시원한 골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